안녕하세요. 양성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보가 있는 건물 CAD로 물량도 뽑아보고 그리고 스케치업으로 3D 올리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예제 도면을 보면 타설 물량이랑 거푸집 수량 아예 산출을 완료를 해 놨고요. CAD로도 동일한 물량을 뽑아 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 메모가 어떤 의미냐면은 스케치업으로 정밀량으로 물량을 뽑았을 때는 이러한 기둥을 뽑게 되면 이렇게 보와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공제를 하고 뽑게 됩니다. 또 보와 보가 만나는 부분을 십자 형태로 전부 다 이렇게 뚫어지게, 실제로 이렇게 시공은 되지만 적상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산출을 하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뽑으면은 굉장히 뭐 정밀한 수량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뭐 원청에 뭐 기성을 청구한다거나 정산을 볼 때 그 스케치업 기준으로 뽑게 되면은 한계층 물량이 2704가 나오게 되는데, CAD는 기둥을 전부 층고 높이에서 슬라브만 뺀 2850 높이를 전부 주기 때문에 2764, 한계층에 60회배 정도 물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골조 회사다 보니까 원청에 스케치업 물량으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60만큼 적은 물량을 청구하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뭐 20층, 30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차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산출 증빙을 준다거나 뭐 물량의 많고 적음을 따졌을 때를 보더라도 뭐 솔직히 스케치업보다는 캐드를 이용해서 산출하고 또 이런 산출서를 첨부해서 원청에 청구하는 게 정석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스케치업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이렇게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도면은 뭐 제가 미리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참고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일단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만 살짝 해놓고, 지금 단면도는 따로 그리진 않았어요. 좀 간단한 도면이고 볼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설명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냥 기초는 600 높이다, 그리고 1층은 층고가 3000이다, 상부 슬라브는 150이다. 한마디로 총 층고가 3m인데 여기 슬라브 두께가 150이다, 이런 간단한 얘기인 거고요. 이 지붕층 바닥을 봤을 때 하부에 붙어있는 보들은 전부 다 500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옹벽은 3500, 상부 슬라브는 200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도를 특별히 보면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제가 그 간단한 기준을 줬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출에 앞서서 도면 분리가 가장 우선이죠. GP, LAM, QS, LAM, QS. 자, 일단 뭐 간단하긴 하지만 내려볼게요. 전체 원하는 선택을 하고 레이어 분리를 한 다음에 갖고 내려와 주고요. 똑같이 무브로 빼버렸네요. 일단 복사로 내려주고요. 원하는 도면을 W, 이 부분은 많이 설명해서 아마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도면을 내보내고 스케치업에서 임포트 세블럭. 자, 기초가 가져와 줬고요. 일단 도면이 계속 이쪽으로 놓도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져 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깨기, 그리고 메이크 페이스. 자, 보게 되면 기준이 기초 높이는 600이다 라고 줬었죠. 그러면 선택, 기초 푸팅 6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초가 뽑히게 된 거죠. 그러면 CAD에서 물량을 산출을 하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거푸집은 이 윗면과 밑면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래는 흙일 거고요, 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이 테두리만 뽑게 되는 거죠. 이 높이는 아까 제가 가정했듯이 600입니다. 그러면 CAD에서 자, 월
높이는 600이다 라고 해놓고요. 객체 선택 하게 되면 산출이 됩니다. 지금 PL 라인을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단 하나로만 산출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부셔놓고 뽑게 됐다면 각 선마다 하나씩 물량이 산출되게 됩니다. 길이는 자동 계산이고 역시나 높이 제가 준 것만큼 거부집이 산출이 끝이 났죠. 자, 이제 1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기초 위에 이런 식의 옹벽이 있다. 높이가 3000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래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원하는 애를 선택하고 레이어 분리한 다음에 카피 명령으로 옆에가 같이 갖고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져와졌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 바닥 기준을 같이 갖고 내려오는 게 좋아요. 이것만 3D를 올릴 거지만 이거를 갖고 와야지만 어딜 기준으로 복사를 한다 이런 게 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점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W 세블럭 일단 뭐 이거 거푸집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내두겠습니다. 임포트 세블럭 자, 똑같이 갖고 오면 터트려 주고요. 메이크 페이스 자, 이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탕을 지워 줄게요.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요 안에 옹벽들이기 때문에 쭉 다 선택을 해 주고요. 아까 층고 높이는 3000이었습니다. 슬라브 두께를 무시하고 높이는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 위로 올려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따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묶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거를 선택하려고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들이 같이 선택이 돼서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하나씩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이 있었죠. 이게 선만 선택, 면만 선택, 이게 솔리드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룹만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만 누르게 되면 지금은 전체가 다 선택된 와중에 누르면 여기는 비활성화가 됐죠. 한마디로 그룹으로 되어 있는 애만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임시로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그 기둥 옹벽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의 이름은 뭐 1층 뭐 수직재다 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고요. 요거를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지금 건물이 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도면을 많이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상 1층의 옹벽을 그렸으면 지상 1층이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지상 그 상부층에 바닥 도면이 있어야지만 여기가 천장이 메꿔지면서 도면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1층의 수직 옹벽인데 이 상부가 덮여져야 슬래브가 생겨야 그게 1층 천장 슬래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1층의 물량입니다. 근데 도면에는 그 상부층 바닥 도면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보 도면을 한번 1층 쪽에다 엎어 보겠습니다. 여기 물량을 아직 뽑지 않은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보랑 만나는 이런 옹벽 같은 경우는 보 높이만큼 옹벽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보 도면을 합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 도면을 아래로 가져와 주고요. 스케치업에 넘기는 용으로 임시로 이 아래 복사를 해서 두 개의 도면을 합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친 상태가 되면 한마디로 아래층에 이런 옹벽이 있고 그 천정에 이런 보들이 있다 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1층의 전체 도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보호 도면은 상부층 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RE 엔터 리젠 한번 실행을 해줄게요. 지금 선들이 다 직선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도면을 가져가서
보호들을 그릴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보다 보면 이렇게 폐쇄가 안 된 곳도 있는데, 이런 건 여기서 그려준 다음에 가져가도 되고, 스케치업에서 거기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내보내 보겠습니다. 원하는 애들 선택, W로 내보내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다시 도면을 임포트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깨주고요. 일단 메이크패스를 해줘 봅니다. 얼마나 이쁘게 그려져 있는가. 근데 보시면 이 연결 안 된 부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연결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시공했던 그 도면 그대로 상태를 가져와 본 거거든요. 쭉 보게 되면 뭐 연결이 안 된 부위들, 이런 부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렇게 돼도 지금 그렸는데도 연결이 안 된 부위가 있어요. 어딘가 또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위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그려져서 오는 도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원래 도면이 좀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위들은 저희가 다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은 지워줘야 되고요. 일단 10mm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 보고요. 그렇게 돼도 여전히 많이 있네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에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래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들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일일이 다 지워 주셔야 돼요. 도면이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라면 솔직히 CAD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편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원형 같은 경우 잡기 힘드시면 그냥 직선으로 쫙 통과되게 그려 주시고요. 나중에 선들을 정리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리를 이렇게 선을 다 폐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게 막 합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면들을 지워 주시고 선들을 한번 뭐 그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시는 거예요. 일단 끊어져 있는 이곳을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워 주시고, 선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그래도 이 정도 도면이면 상당히 양호한 도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막 지저분한 도면 같은 경우는 진짜 작업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쭉 둘러보면 메이크패스도 한번 해보고요. 대충 다 선택이 된 것 같고요. 하는 중에 뭐 합쳐져 있는 게 나오면 그때 가서 간략히 수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면만으로도 슬라브랑 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와 옹벽이 겹쳐 있는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리해주고 그리는 게 깔끔하거든요. 물론 뭐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린 다음에 나중에 합쳐주게 되면 뭐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정석대로 이 옹벽 라인들을 정리하고서, 그러니까 보호 라인만 남기는 거죠. CAD에서 보호 라인만 이쁘게 갖고 왔다고 하면 이런 작업이 불필요했겠지만, 저는 옹벽을 겹친 상태로 지금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호입니다. 보호 라인 정리하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옹벽과 겹친 부분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켜주고요. 아까 보호 높이가 1층에서 봤을 때 상부 슬라브가 150이었고 위층에서 봤을 때 하부 보가 전부 500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옹벽은 보는 500 본 거고요. 이 슬라브는 150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도면에서 일단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 선택하고 보 500 높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보가 500 높이면 그려지게 되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지금 뭐 단차도 없고 보가 뭐 600보, 500보 이렇게 뭐 섞여가지고 좀 그리기가 좀 귀찮거나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했어요. 일단 다 500이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다양한 보라면은 그 보에 맞춰서 600보도 그리고 500보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만 선택해서 엔터. 보라인만 따겠습니다. 자, 볼을 가해 쪽을 안 그렸네요. 이쪽 뭐 선까지 같이 선택해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면만 이 BS는 솔리드로 만들기 때문에요. 아래에서 보시면 누락된 거 없이 다 그려진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쪽 라인에다가 이제 올려봐야 되는데, 올릴 때는 슬라브를 같이 그려서 한번 올려볼까요? 슬라브는 150이었죠. 그러면 슬라브는 150 똑같습니다. 이 면적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요. 아이고, 단차가 없으면 솔직히 스케치업으로 건물 올리는 건 상당히 편하고요. 물량을 뽑을 때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 메인 층에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단차가 거의 없는데, 그 기초나 지상 1층 바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단차들이 많이 져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그리기가 좀 많이 귀찮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요, 여기가 분명히 이제 뭐 계단실이고 여기는 뭐 엘리베이터 실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이 개구부들은 뽑으면 안 되겠죠. 개구부랜다 오픈구죠. 이런 오픈구는 뽑으면 안 되고, 이 계단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오픈해서 이런 뽑는 식이 아마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는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XXX. 이게 이제 오픈이라는 표시인데, 이 부분만큼은 지워서 슬라브가 안 깔리게 되는 거니까 지워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삭제를 아예 이렇게 해줘 버리고 하면 되는 거죠. 3개, 4개, 5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고 이쪽은 하나, 둘, 3개가 뚫려 있게 되네요. 뭐 간단한 도면이다 보니까 뭐 크게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단 눈에 보였으니까 일단 공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계단실 일단 뚫어 놓고 가겠습니다. 요 슬라브들도 전부 150 슬라브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슬라브와 보가 다 그려진 상태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얹어야 되겠죠. 그러면 쭉 이렇게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생각 없이 이렇게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정말 이쁘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이 선들이 안 겹치게 싹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상태로 바로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보이지 않게 뭐 만약에 이런 곳에 이거 자체에 일단 선이 있네요. 여기 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솔리드랑 이 면 또 요 선 이런 게 같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합쳐라 하는 명령어를 했을 때 에러가 나게 돼요. 뭐 이게 전부 다 솔리드가 아니고 이런 것까지 같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그룹만 선택한다 라고 눌러주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된 부분들은 아예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동, 여기를 기준으로 가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선택 안 되는 애들은 남아있죠. 만약에 같이 쭉 선택을 했다면 얘네가 같이 그룹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합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이제 에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준을 갖다 놓으면 이제 지붕층 바닥이죠. 이제 1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쁘게 붙었습니다. 이 다음엔 이제 2층 건물을 올려봐야 되는데, 일단 1층의 물량을 캐드로 한번 뽑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와서 옹벽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도면에서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이게
1층 옹벽과 2층 바닥 보호 도면을 엎은 상태였었죠. 이 기둥 같은 거 뽑을 때는 보호랑 겹쳐도 특별히 공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뽑을 땐 그냥 슬라브 층고 3m에서 슬라브 150 높이만 뺀 2850으로 뽑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보와 이렇게 만나는 옹벽들 있죠. 이런 옹벽들 같은 경우는 이 보 높이가 500이니까 그만큼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2500만큼만 이렇게 보 밑에 있는 옹벽은 2500만큼만 산출해 줘야 되고, 보와 겹치지 않는 요 안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슬라브 두께만 뺀 2850으로 물량을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초는 잠깐 숨겨 놓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지워 놓고요. 요런 옹벽들이 되겠죠. 위에 상부에 보가 있다 보니까 옹벽이 올라가다가 보와 만나서 더 이상 이제 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높이가 250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가 500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애들은 2500만큼만 뽑아라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그냥 생각 없이 층고에서 슬라브 빼서 쭉쭉 뽑게 되면 뭐 뽑기는 편하겠지만 이런 물량들이 다 중복이 되게 돼서 어떻게 되면 과한 물량 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상대방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뭐 오히려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 뭐 좋을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또 체크를 해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걸리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보호 높이만큼 공지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유념해 주시고요. 이걸 뽑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옹벽만 갖고 뽑으려고 하면 보가 어디 걸쳐 있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뽑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땐 이렇게 위에 층 도면을 엎으면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GPU 물량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쫙 드래그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가 선택이 막 같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물량이 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걸 잠깐 꺼놓고, 일단 볼을 뽑는 게 아니니까 간단히 이런 거를 뭐 그냥 아무 이름으로는 해서 블럭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하나의 블럭으로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켜주게 되면 옹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 하나의 블럭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하나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고 GP로도 먹지가 않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물량을 뽑게 되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요런 옹벽을 뽑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옹벽은 보 밑에 있으니까 2500이고요. 여기는 2850을 줘야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하나를 뽑게 되면은 이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뭐 이쪽까지 내려주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2500 얘부터 얘까지는 뭐 2850 이렇게 주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이런 것도 요만큼 겹쳐버리니까 여기서 이만큼 부분을 냅두고, 이게 아주 정밀형으로 원칙적으로 뽑는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그냥 귀찮으시면 그냥 이런 작업을 다 했다라고 치고, 아니면 뭐 하지 않고 그냥 쭉 작업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뭐 없어요. 원칙은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럼 보에 걸리는 애들은 2500이었죠. 객체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포함된 애들은 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선택. 그러면 이 보 밑에 있는 애들은 2.5m, 2500을 줘도 제가 산출을 한 거고요. 보에 걸리지 않은 애들은 2850만큼 줘서 이렇게, 혹시 뭐 어디가 중복이 됐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뽑게 되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제가 작업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요만큼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산출을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물량 차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뭐 정밀량을 뽑을 때 아니고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뭐 산출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처음 뽑으실 때는 원칙대로 선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를 연습하시고요. 뭐 급하실 때는 뭐 안 하셔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방금 아무튼 블럭을 제가
보호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산출할 때 보가 겹친다 하더라도 이 보호에 대한 라인이 물량 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부는 2500만큼 보와 겹치는 옹벽 라인, 요 라인들이겠죠. 여기는 그렇게 뽑아주고 보와 겹치지 않으면 2850만큼 해서 쭉 선택을 해주고, 여기 부분이 빠져 있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옹벽에 대한 산출이 끝이 났고요. 지금 여기도 또 기둥들이 있어요. 지금 합쳐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는 뭐 노란색 선택해서 맨 위로, 그리고 RE 엔터 이제는 눌러주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왔죠? 그럼 선택이 좀 편하게 될 거예요. 기둥들은 산출하는 게 간단해요. 그냥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층고에서 슬라브만 뺀, 한마디로 2850만큼 높이를 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객체 선택해서 기둥에 대한 것도 쭉 선택을 해줘 볼게요. 원형은 산출이 안 될 건데, 자, 제가 아까 요 옹벽들 산출을 잠깐 누락했었네요. 2000 보와 겹치니까 2500이 되겠네요. 이 부분들도 마저 산출을 해주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기둥을 뽑고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다른 기둥들은 전부 잘 뽑혔어요. 2850, 테두리가 4m, 아마 1m, 1m 이런 기둥인 것 같은데, 원형은 GP가 산출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선택해서 쭉 갖고 와보면 서클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GP는 라인이랑 PL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애들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해야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WID라는 리습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리습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로 용도로 쓰이는데, 이런 라인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WID 엔터 치고 객체 선택을 쭉 해주고요. 두께가 나와 있죠. 두께가 뭐 200이다 라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께를 한 방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용도로도 쓰이고요. 이 WID라는 게 뭐 두께 0을 줘야 되는구나. 원래 두께는요, 1을 줘도 실제 두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스케치업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두께가 표현이 돼 버려요. 이 방금처럼 200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면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WID라는 명령어 쓸 때는 무조건 두께는 0이다 라고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에도 써먹히거든요. WID 엔터. 일단 예제를 보이기 위해서 갖고 올라가면요, 요거는 방금 쭉 가져가면 서클이었죠. 근데 복사를 해서 요거는 WID라는 명령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냥 두께 0,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뭐 외부적인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4개 점이 있는데 뭐 원형점이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갖고 가보면 얘는 폴리라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원형이 아니고 이건 폴리라인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 상태에서는 GP로 이 거푸집 산출하게 되면 이 테두리 길이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길이가 3.76m인가 봅니다. 이 원 둘레가요. 거기에 높이 2.5m, 2.85m를 줘야 되는데 뭐 아까 옹벽 오는 것 때문에 잠깐 이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그 원형이나 뭐 호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WID라는 명령으로 원하는 객체들을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쭉 선택해서 일단 뭐 원형이나 뭐 호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온 다음에 원형 기둥이 4개가 있구나. WID 쭉 선택하고 두께 0. 이미 폴리라인이 된 거예요. 이 상태를 다시 갖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제 GP로 아까 기둥 높이 2850이었죠.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기둥과 옹벽 1층에 대한 수직재 산출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뭐 보 밑면, 슬라브 밑면, 보 옆면을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뭉쳐놓은 보 도면을 뽑기에 잠깐 가지고 내려오고요.
옹벽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자, 일단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지금 보호 도면을 이제 깨주겠습니다. 폭파시켰습니다. 자, 이제 선택에다 가능하죠? 그럼 일단 보호 밑면부터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보호 밑면, 보호 밑면도 슬랍으로 뽑게 됩니다. 뭐든지 슬랍은 내부점 선택해서 뽑게 되는데요. 처음에 중간에 오면 이렇게 막 잡혀요. F3을 눌러서 꺼주게 되면 이렇게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점 선택이 유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산출이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아마도 요 면적이 4.38제곱미터인가 봅니다. 요거 할 때 주의하실 게, 지금 이거를 뽑는다고 하면 여기서 F3 눌러서 요 내부점을 선택해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다 보이니까 뽑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아래가 지금 끝나는 데가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뽑히지가 않아요. 화면에 보여야 뽑힌다는 거,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밖에 나와서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을 때 뭔가 에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정상적으로 한번 산출해 주게 되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면을 뽑아 주시고, 저는 한 3, 4개 뽑고서 취소를 눌러버려요. 왜냐면 혹시나 잘못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때 컨트롤 Z를 누르면 내가 그렸던 게 한 방에 다 뒤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뽑아주고 ESC 스페이스 눌러서 또 다시 밑면들을 뽑아 나가 주게 됩니다. 도면이 깨끗한 상태라면 이렇게 그려질 일이 없는데, 컨트롤 다 돌릴게요. 어딘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도면이 여기 내부점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는 여기가 어딘가 안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컨트롤 돌려주고, 그러면 이 라인이 지금 끊겨 있는 것 같아요. 보통 EX라는 걸로 이렇게 늘려주기도 하고요. EX 엔터, 얘를 이렇게 늘려라,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끌어가지고 그냥 위로 붙여도 되긴 하는데, EX 연장시킨다는 명령어인데 좀 간단한 거니까. 여기는 또 오히려 삐져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면도 좀 지워 주시고요. 자, 다시 내부점 하나, 둘, 셋, ESC 취소. 하나씩 그려 나가 봅니다. 이렇게 취소. 도면이 깔끔한 상태라면 굉장히 빨리, 제가 클릭 미스고요, 빨리 그릴 수가 있는데요. 도면이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선이 다 끊어져 있는 경우는 하나씩 다, 이것도 지금 끊겨 있네요. 어제 키를 좀 잘못 눌렀습니다. 저장을 눌렀네요. 제가 여기 볼을 지웠나? 지운 건 아니고 원래 도면이 하면 이런 걸 겁니다. 자, 다시 내부점 선택을 하다 가다 보면 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뭐 제가 도면 정리할 때 지운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떨어져 있었죠.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크게 선택이 될 거고, 컨트롤 Z로 다시 돌리고, 이런 애들은 다시 이렇게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네요. 제가 임의로 그린 건 아니고요. 실제 있는 도면을 갖고 온 상태가 이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다 보면은 어쨌든 에러가 뜨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밑면을, 여기도 떨어져 있네요. 여기는 또 위에가 떨어져 있네요. 아래는 정상이고 붙어 있고.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그려주고 저는 ESC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EX 여기까지 연장해 주고요. 이것도 떨어져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TR을 사용해서 이런 거는 뭐 깔끔하게 지워줘도 되고요. 굳이 내부점 선택할 때는 안 지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하나씩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선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은 그리는 것도 좀 재밌고, 뭐 빨리빨리 그리니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가운데 한마디로 이렇게 니은자로 뽑다 보니까 그 대충 이쪽에
슬라브 부어가 나가버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딱 옹벽 라인 밑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정밀형으로 뽑히게 됐죠. 이것도 선을 막아줘야 되고요. 내부점, 내부점, 여기도 여기 또 문제가 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가 상당히 많이 뚫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뚫려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임의로 라인을 그려줘 가지고 직교 볼을 끊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 밑면은 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겠다, 뭐 임의로 끊어 주시면 산출하는 데도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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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조각 내줘 가지고 뽑으시면 더 잘 뽑힙니다. 자, 이렇게 뽑은 걸로 봤을 때 이쪽에 남아있네요. 여기 여기도 뽑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보 밑면의 산출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슬라브를 뽑고 싶은데 웬만하면 겹쳐놓고 뽑지 마시고요. 이런 산출하면서 생성됐던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좀 아래로 내려 놓으시고요. 올 온, 이게 보 밑면에 대한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슬라브를 뽑아주는 거죠. 왜 따로 뽑냐면은 뭐 내역상의 문제인데요. 어떤 내역들 보면은 보 밑면 또 슬라브면 별도의 내역으로 존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슬라브를 같이 덧방으로 뽑게 되면 나중에 보 밑면만의 면적이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또 다 분리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보 밑면만 빼놓고 이제 슬라브 그려주고 또 빼놓고 해서 보 밑면, 뭐 슬라브 밑면, 보 옆면 이런 식으로 물량을 최대한 겹쳐놓지 않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놓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슬래브를 뽑아 보겠습니다. 뭐 형식은 똑같죠? 내부 빨리 뽑아 보겠습니다. 방금 이 보 그린 자리에서 계속 제가 작업을 한 이유는, 보를 그리면서 에러가 생겼던 부분들을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잡으면서 수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보 바닥 그린 것만 밑면 내리고 여기서 다시 슬라브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그런 작업들은 굳이 또 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쁘게 웬만한 것들은 제가 막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밑바탕화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릭 빨리 에러가 없는 상태로 완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슬라브를 뽑을 때 아까 여기 이제 오픈 구들이 있었죠. 오픈 구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뽑으면 안 되니까 슬라브를 이렇게 뭐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근데 뭐 오픈 구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좀 계단실도 그냥 뽑아주고요. 여기는 오픈 구니까 안 뽑아준다 하고, 이렇게 여기도 원래 오픈 구인데 그냥 뽑아줄게요. 이 오픈구를 잘 보고 싶으면 나중에 이 X자 돼 있는 이런 오픈구 표시 이런 것들을 싹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덮어 놓은 다음에 산출을 하게 되면 어디가 오픈구인지 굳이 저 도면을 보지 않아도 이미 X자가 이렇게 쳐져 있었겠죠. 그 작업을 뭐 빨리 하다 보니까 누락시키고 왔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시는 거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외부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막아놔 주고, 여기도 아까 이쪽이 제 기억으로 3개가 오픈구였었어요. 여기를 제외한 이렇게 여기만 슬라브가 되겠네요. 이건 오픈구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슬라브에 대한 면적이 산출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것도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해서 별도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시면, 다 켜보면 이거는 이제 슬라브 밑면, 이거는 보 밑면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 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 옆면인데요. 보 옆면은 이제 여기 있는 도면을 또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 옆면을 뽑을 땐 솔직히 옹벽은 이 필요가 없죠. 다 지워져 버리겠습니다. 보, 오늘 하부 인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괜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삭제를 해주고요.
자, 보에 대한 것들만 쭉 뽑아야 되는데, 보는 지금 제가 가정을 다 500보라고 봤고요. 상부 슬라브는 150. 한마디로 보 옆면은 35cm인 겁니다. 스케치업으로 봤을 때 이 보 옆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350이 되겠죠. 350 이렇게 중복되는 거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보 옆면은 350이다 라고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GP가 처음에 이제 보라는 이제 만들어 놓네요. 보 350 해서 객체 선택 쫙 긁으면 되는데, 지금 기둥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선택이 되게 돼 있으니까 뭐 다른 레이어로 혹시 돼 있나 확인해 볼게요. 같은 레이어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지울 수밖에는 없네요. 지운 다음에 산출을 해 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니까 객체 선택, 자 350만큼만 쭉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다 350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번 시간에 FTX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얘기했었는데, 보가 이제 뭐 500보도 있고 600보도 있고 다양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보마다 이 높이들이 틀리겠죠. 근데 저는 뭐 간단하게 뽑기 위해서 그냥 가정을 다 500보다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지금 뭐 물량을 빨리 뽑고는 있는데요. 보가 다양하다고 하면 FTX라는 그 리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 보 옆에다가 이게 몇백 보다라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준 다음에 뽑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뽑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에 대한 거 산출을 끝냈어요. 350 높이로요. 근데 이 테두리만큼 15cm를 한 번 더 뽑아줘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내부는 350으로 뽑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보의 외부 단으로 보게 되면 500만큼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까 이제 350만큼만 산출을 해준 거거든요. 요 안에서 요 안에만큼만 해준 거고, 여기만큼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테두리를 쫙 둘러가지고 슬라브 두께만큼 슬라브 끝선을 한번 뽑아줘야 이 보면을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만약에 정확히 그냥 보만으로 뽑고 싶었다면 이 보 끝선을 뽑을 때는 이게 350이 아닌 500으로 뽑으셨어야 돼요. 500, 500, 500, 500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옹벽할 때가 똑같이 이 보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줘서 여기는 500보, 여기서부터 여기는 350보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자기 보 두께의 슬라브만큼만 뺀 걸로 다 뽑아 주시고 그냥 테두리를 한번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쫙 그리겠죠. 테두리를 쫙 그린 다음에 150만큼 주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테두리 쭉 그린 다음에 150 줘서 하게 되면 슬라브 테두리 그려지면서 이제 전체 1층에 대한 물량 산출이 완료되게 되는 겁니다. 뭐 2층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2층도 일단 이 도면 자체를 아래쪽으로 분리를 해보게 되면, 자, 요걸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테두리를 가지고 복사할 때 기점을 이용할 테두리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 한 층이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코어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층 코어에 딱 하게 되면 뭐 정확히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요것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옹벽을 3500이다 라고 가정했고 슬라브가 200이다 가정했습니다. 일단은 뭐 슬라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500만큼 올려보겠습니다. 자, 임포트 세블럭. 자, 당연히 폭파해주고 메이크 페이스. 이것도 열려 있네요. 아, 여기가 선이 끊어져 있다고 나오네요. 자, BST 월 3500. 요것도 쭉 선택해서
혹시 선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룹만 선택해라 라고 해놓고 그룹으로 하나를 일단 묶어줘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올라갈 땐 어딘가 기점으로 왼쪽 제일 아래를 기점이다 라고 하면 동일한 곳을 이렇게 올려주면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오픈되어 있는 것도 맞춰주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2층 수직재 용벽이 끝난 거고요. 뭐 지붕층 완성하기 위해 지붕층 바닥을 봐야 뚜껑이 덮여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도면을 이 옹벽에 딱 얹어 봤을 때 정확한 슬라브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워낙 단순하죠. 그냥 사각형으로 뚜껑에 덮여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되면 슬라브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덮여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굳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안에서 그냥 뭐 사각형으로 그리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슬라브가 아까 20cm였어요. 가정을 한 게 200이다 그려주셔도 되고, 좀 이렇게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라인으로 이렇게 여러 번 끊어서 이렇게 뭐 그려주게 되면 완성이 되고, 이 상태에서 슬라브를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건물의 이제 3D 화는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제가 빨리 그리다 보니까 뭐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보호를 그리는 걸 두 개를 누락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튼 다 완성이 됐더라고 쳤을 때 뭐 간단하게 그때 말씀드리면은 뭐 이 부분들을 일단 뭐 잠깐 숨겨 놔 볼까요? 지금 1층 수직재 같은 경우를 터트리고요. 바닥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터트릴 필요는 없고요. 요거를 지금 전체를 선택해서 합쳐라 라고 했을 때 지금도 뭐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에러 메시지를 뜨지만 가능한 것들은 지금 최대한 자기가 합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지금 좀 에러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이쪽도 하나 지금 누락을 했었나 보네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간단한 도면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싹 잡아가지고 합쳐라 해도 뭐 크게 무리 없이 합쳐질 수가 있고, 에러점을 발견한다고 해도 뭐 수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스케치업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합치는 명령어 자체가 100%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체를 선택해서 합치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 이제 합쳐 나가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합쳐 나가면 또 문제가 안 생기고,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으시게 되실 거예요. 슬라브 판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봐줘도 되고, 뭐 실제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합쳐가지고 지금 물량을 산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아까 제가 임시로 뭐 하면서 그려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선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하나로 그룹을 묶어주게 되면 합쳤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만들어 두시고서 이 스케치업으로 뭐 콘크리트 물량이나 뭐 거푸집 간략한 산출 물량을 이용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뭐 그리면서 뭔가 실수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도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원활히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뭐 에러가 있다 해도 웬만큼은 잘 합쳐지는 편이긴 해요. 이것도 보면 여기 타설 물량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 잘못 그린 부분도 있지만 셀렉트 같은 재질 해가지고 뭐 좀 표현하기 쉽게 그냥 빨간 거 해놓고, 윗면 지워주고 또 아랫면이죠. 아래 이렇게 쭉 선택해서 면 선택하고 지워주고, 그러면 빵 뚫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같은 재질의 이 물량을 간략하게 볼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스케치업의 물량은 어디까지나 그냥 계략적으로 확인한다라는 개념으로 두셔야 되는 거고요. 정밀량은 이 캐드에서 뽑힌 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량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스케치업 프로그램이나 무슨 좋은 루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부위들까지 다 뽑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힘들게 뽑긴 했지만 이렇게 공제되어 있는 물량, 한마디로 저희한테 마이너스인데 이런 물량을 뽑아가서 간다는 거는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을 그리고 이렇게 합치는 작업들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3D인 상태로만 보면서 아 여기 높이가 얼마구나, 아 여기 높이를 얼마 주면 되는구나 라는 이해를 돕는 정도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이 합쳐주는 작업이 오히려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도면의 높이 이해만 돕고 뽑는 건 캐드로 뽑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단한 도면은 솔직히 3D 그릴 이유도 거의 없어요. 지금 도면이 해석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그냥 쉽게 산출이 가능한데 막 단차가 다양하게 져 있는 경우는 뭐 아래는 땅으로 꺼져 있고 이 위에 층은 위로 솟아 있고 이러면은 아, 높이를 얼마 줘야 되는지 계산이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건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이 올리면서 작업을 하면은 아마 좀 더 수월하게 물량 산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제 예제 파일로 돌아왔는데요. 물량 뽑는 거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까는 빨리 뽑느라고 이렇게 막 분계나 그런 것들을 막 대충대충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옹벽, 기초 옹벽, 지상 1층, 수직재, 지붕, 수직재, 그리고 슬라브. 저는 이제 오픈구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뽑았었어요. 오픈구 개념을 그냥 크게 지금 볼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또 보밑면, 보옆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옆면에 따른 슬라브 테두리 이렇게 한번 그려줌으로써 물량 산출을 완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뽑을 때 뭔가 이런 순서를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뽑을 때마다 어쩔 때는 뭐 슬라브 먼저 뽑고 어쩔 때는 보 먼저 뽑고 어쩔 때는 기둥 먼저 뽑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번 뽑을 때마다 그 순서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보에 대한 걸 먼저 그리고 보를 그리고 나야 또 옹벽이랑 물리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보 옆면, 슬라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먼저 그려 놓고요. 높이를 주는 작업은 순수히 옹벽이거든요. 물론 보 옆면도 주기는 하지만 보 옆면은 그 높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슬라브 딱 높이만 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옹벽 높이 산정이 이제 물량을 뽑는 데 있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상부에 보가 있는지, 그리고 뭐 내 슬라브 단차가 뭐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높이를 솔직히 얼마나 잘 주냐가 물량을 잘 뽑냐 못 뽑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볼을 다 그리고 슬라브 그리고 슬라브 끝선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옹벽 라인 작업 뽑는 거를 하거든요. 항상 이 순서를 지켜가면서 뽑아야지만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물량 산출하실 때 솔직히 이런 편리한 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 뽑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중복해서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한 부위를 크게 누락을 해가지고 뭐 아예 누락시키로 가버렸다. 그럼 많은 물량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이 물량을 쫙 뽑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들은 또 그게 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매층 뽑을 때마다 자기만의 순서대로 항상 뽑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나중에 뭐 어디를 누락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실 때도 꼭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현장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물량만 뽑을 수 있는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자재가 올 수도 있고 뭘 확인해야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물량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그 순서 자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왔다 갔다 뽑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뽑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냥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도 그냥 아우 뭐 그냥 다 뽑았나 보다 하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를 정해 놔야지만 뭐 저처럼 뭐 보 밑면 옆면 뭐 슬라브 이렇게 쭉 정해 놓으면 나중에 밖에 나갔다 왔다 하더라도 아 내가 어디까지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